드디어 차트의 비밀을 풀었습니다. 형제님들 반갑습니다. 금일도 차트에서 보이는 모습을 가지고 경향성이나 이론을 배워보는 시간과 그렇게 배운 것을 토대로 예측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합시다. 제 영상이 구독자님들께 누적이 된다면 시간이 갈수록 분명 가치가 있으실 거라고 보고요. 현재 채널 개설 7개월 만에 구독자 2만 가까이 달성이 돼가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 조금만 더 힘을 보태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제 채널은 지금도 영상 시청 인원 중에서 구독자 비율이 비현실적으로 높은 채널이지만 저는 아직 목마릅니다. 33%의 분들도 설득을 하고 싶어요. 서로는 이 정도 하고 빠르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1교시 이평선의 흐름 주봉으로 갈게요. 빨간색이 EMA선, 노란색이 MA선입니다. 이때 한 번을 제외를 하면 이평선이란 것은 깔끔하게 터치하고 빠지면 다음번에서 깰 때 크게 깨는 경우가 많고, 뚫었다고 인식했다가 꼬리로 빠지게 되면 뒤로 밀리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게 이평선의 특징이에요. 지난주에 한번 뚫는 액션을 보여주고 밀렸죠. 하지만 이번 주에 뚫는다면 이 선을 넘어갈 시에 상방을 갈 수도 있다는 전제를 들었었고요. 그러니까 이런 무빙이죠. 터치 후에 밀렸다가 다시 뚫을 때는 숏은 주의를 해야 되는 구간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터치를 하지 못한 상황이죠. 일봉으로 가봅시다. 돌파하는 액션 보여주고 뒤로 빠지고, 돌파하는 액션 보여주고 뒤로 빠졌어요. 어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여러 번 심리전을 해주고 있는 구간이란 얘기입니다. 현 시점에서 모든 지표 중에 가장 중요하게 적용할 것은 이 주봉 20일 이평선이 될 듯 하고요. 여러분의 생각이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이걸 뚫을 거라고 확신을 하고 지금 자리에서 롱을 들어가실 건가요? 아니면 손절을 짧게 가져갈 수 있는 이 영역에서 숏을 노려보시는 게 나을까요? 물론 결과적으로 뚫을 수 있겠죠. 하지만 이번 한 번만을 두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n번 반복이라는 가정을 들어서 생각을 해보면 좋겠고, 분명 말씀드리는데 이러한 부분에서 선택의 기로는 아래에서 롱을 보유한 사람의 입장과 현재 이 자리에서 무포 상태에서 포지션을 선택하는 사람의 입장은 다를 겁니다. 전 추후의 상승을 보더라도 이 구간은 마디를 끊어서 볼 겁니다. 1교시를 마칠게요. 2교시 K 패턴 처음 보는 용어죠. 당연합니다. 이건 제 언어예요. 꽤 긴 음봉이 내려갑니다. 숏 커버링 같은 선반등이 하나 나오고 고점과 저점을 지속적으로 낮춰가는 일정한 패턴을 그린 후에 이러한 저점을 돌파하는 과정에서 불반등이 나오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심리선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볼게요. 긴 음봉이 떨어집니다. 누가 봐도 하락 추세로 인식할 만한, 그리고 반등이 한번 나오더니 복잡한 패턴을 그리면서 매수를 위축되게 만들고 결국 이 저점을 강하게 깹니다. 외관상으로 대중이 추격 숏을 칠 만한 구간, 그리고 롱을 손절할 만한 구간, 심리적으로 당연하겠죠. 이때 위축이 돼 있었으니까요. 대부분 수치는 주로 1.13 영역, 최대 이 정도 영역에서 갑자기 불반등이 나옵니다. 엔딩으로 해석하시는 분도 자유의 의사겠죠. 어쨌거나 이런 심리선을 돌파할 때 불반등이 나온다 해서 모양이 K의 형태로 나온다고 해서 제가 K 패턴이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이 움직임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1시간봉 차트로 왔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 부분에서 나왔던 무빙은 일반적으로 절대 자주 나오는 무빙은 아닙니다. 다음에 반복해서 나온다면 그때 언급을 할게요. 트렌드로 자리 잡아야 하면 제가 그건 그때 말씀을 드린다는 얘기예요. 미리 예상할 수 없는 패턴인 건 확실합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긴 하락 추세, 선반등이 한번 이루어지고 패턴이 복잡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 저점을 강하게 깰 때 이 하락의 기준으로 피보나치 1.13 영역에서는 강한 반등이 나올 수 있다는 것. 그러니까 이걸 또 곡해서 여기서 롱을 치면 되겠네가 아니고, 이런 패턴을 그린 후에 저점을 재차 깰 때는 숏의 부분익절 근거가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나올 확률이 몇 프로가 되는지를 계산을 해야 된다는 거죠. 거기에 따라서 부분익절의 비중은 달라지겠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구간에서 심리적 상황이 꽉 찬 음봉을 이루고 있을 때 욕심을 부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추격을 타는 게 욕심이란 거죠. 2교시를 마칠게요. 3교시 꼬리의 절반. 과거에 긴 꼬리를 남겼던 주요 캔들은 그 꼬리의 절반값, 피보나치 0.5 구간이 되겠죠. 이 구간이 저항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복귀 겸해서 잠시 학습하도록 해볼게요. 비트코인 1시간봉 차트입니다.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여기서 35%의 물량을 익절을 하고 무조건 올라온다는 보장은 할 수 없기에 65%의 물량은 남겨뒀었겠죠. 그 상황에서 급격한 상승, 급격한 하락에서는 저 또한 판단을 할 수 있는 캔들은 없었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서 저항이 예측되는 근거는 있었는데요. 주봉을 가볼게요. 주봉 캔들의 긴 윗꼬리
꼬리, 이 꼬리 전체 길이에 대해서 절반값이 있겠죠. 0.5 구간. 여기다 체킹을 하고요. 피보나치를 지우고 1시간 봉으로 가볼게요. 대응할 수 없는 캔들들은 보내주고 저항이 나올 법한 데서는 숏을 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것도 끝까지 가져가지는 못했어요. 어디까지 내려갈지 모르니까. 여기 어딘가에서 적당하게 익절을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요. 꼬리가 하나 더 있죠. 1시간 봉 프레임에서도 이러한 꼬리에서 절반값을 체킹을 했을 때 0.5 구간, 제가 어제 숏을 탄 구간도 여기입니다. 어차피 다 방생파동 안에서는 이러한 단기 추세, 상승 추세를 이탈했다가 다시 들어가는 이런 구간은 롱 타겟팅이 되기 때문에 롱을 보는 거고, 이것도 끝까지 보진 못하고 중간에서 익절, 이 60.2K도 텔레그램에 브리핑했던 주요 구간이긴 했습니다. 하지만 일자로 돌파했기 때문에 익절은 난리되 숏 진입은 근거가 있는 곳에서 진입, 그리고 돌파했던 이 구간은 SR 플립이기 때문에 지지가 나올 거라고 예상. 이런 식으로 텔레그램에서 저희는 다 브리핑을 합니다. 다시 정리해서 추세 이탈 후에 이게 페이크아웃 처리가 되면 회귀하는 이 곳이 상승 무빙에 초입이 될 거란 브리핑을 텔레그램에서 했고, 끝까지 다 먹지 못했지만 익절은 잘 확보를 했고, 일자로 올라올 땐 포지션 안 잡는다고 브리핑도 했고, 이 끝부분에선 소파동상 모멘텀이 감소하고 있으니 꼬리 절반에서 숏을 탔는데 그게 꼭지점 숏이 되었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숏 관점이 틀려도 저는 손실을 안 보니까 걱정을 안 해주셔도 된다는 얘기예요. 3교시를 마칠게요. 4교시 추세 추종. 여러분들이 말씀을 하세요. 각종 커뮤니티에서 또는 유튜브 댓글에서 이 훈수 두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죠. 이제 상방 추세인데 숏을 잡냐, 또는 상방 관점을 올리면 차트 볼 줄 모르네, 누가 봐도 하락 패턴인데, 이렇게 각자의 생각을 남에게 주입하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죠. 자, 월봉으로 가봅시다. 요게 지금 하락 추세로 보이십니까, 상방 추세로 보이십니까? 일봉은 하락했다가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 시점에서 계속 간다고 호언장담을 할 수 있을까요? 15분봉도 어떻습니까? 내려가고 올라오고 내려가고 올라오고. 상방 추세인가요, 하방 추세인가요? 여러분, 각자가 살고 있고 각자가 보고 있는 우주는 달라요. 심지어 1분봉 보시는 분들도 있죠. 큰 프레임에서는 하방, 그 안에서 상방, 또 정말 큰 프레임에서는 상승 중일 수도 있죠. 추세라고 하는 것은 각자 보기에 따라서 다르게 보이고, 또 목표를 어디로 잡고 있느냐의 뷰 차이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일정한 기준을 넘어가면 위험한 선, 내려왔을 때 위험한 선, 이걸 세울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겠죠. 4교시를 마칠게요. 점심시간입니다. 카카오그룹이 거의 공산당급 운영 정책을 내놓았는데 긴 내용은 생략을 하고, 제 생각에는 이 카카오그룹이 매매의 리딩과 교육의 구분을 선별하는 능력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당분간 카카오톡으로는 유입을 받지 않을 예정이고요. 어제 텔레그램으로 전부 이동을 했습니다. 아직 카톡방만 보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모니터링 잘 안 하셔서. 영상 보시고 나면 이동하세요. 텔레그램에 제 전체 공개 채널은 2개가 있습니다. 전체 구독자 공지 채널, 빨간색 배경으로 되어 있거든요. 여기는 유튜브 영상을 올린 이후에 이 영상의 관점이 변동되었을 시에 변동되었다고 올리고, 추가적으로 제가 매매를 수행한 과정을 인증하는 전체 구독자 공지 채널이에요. 어제 신설한 방이 카톡을 대체하는, 그러니까 소통도 하고 잡담도 하고 질문도 하고, 여기에 제가 실시간 관점을 올립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사실 악플러도 있고 다양하게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여기는 거의 진성 팬들분이 많겠죠. 다시 정리해서 여기는 필요한 것만 받아가는 채널, 여기는 시끄러운 거 감소하면서 소통하는 채널,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빨간 방, 노란 방, 이걸 원래 카톡에서 하던 거를 텔레그램으로 옮겼다는 얘기예요. 어쨌거나 공지를 들어오실 분은 공지, 소통을 들어오실 분은 소통, 이렇게 나눠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고정 댓글에 링크 놔두겠습니다. 5교시입니다. 관점. 앞전 시간에 다 얘기를 해서 눈치를 채셨겠지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주봉으로 왔습니다. 주봉 21선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키포인트가 될 겁니다. EMA선이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은 돌파할 때는 다시 빠질 거 상상하지 말고 숏은 일단 튀어나와야 됩니다. 빠지고 나서 다시 숏 관점 봐도 돼요. 제 영상 올라가는 지금 시점에 1%만 더 올라가면 제 관점 깨지는 거죠. 제가 항상 이렇게 영상을 찍어요. 저는 심지어 61.5K에서 숏을 들어갔습니다. 본절 걸면 되겠죠. 걱정 안 해주셔도 돼요. 1시간 봉으로 왔습니다. 어제 이 꼬리의 절반, 여기서 운이 좋게 숏을 탔고 내려갔을 때 원래 저항 예상을 했던 구간이 60.2였기 때문에 여기선 SR 플립이 있을 거다 해서 숏 물량의 1대1을 롱 비중으로 잡았습니다. 저는 되돌림이 거의 끝까지 올라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여기서 롱을 익절하고 얘를 들고 내려갈 생각이었어요. 근데 지금 미달하고 내려가고 있습니다만 다시 올라올 수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들고 있습니다. 그냥 제가 하나 추세를 보고 있는 게 있는데, 여기서 이런 패턴으로 회귀를 하게 되면 당연히 안 좋은 구간이기 때문에 본절 설정을 할 거예요. 롱은 어쨌거나 숏을 들고 내려가겠다는 뜻이고요. 숏은 본절을 걸어 놓을 생각입니다. 올라갔다 내려오면 그때 다시 숏을 보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추세를 깨는 59K가 내려오면 매도세는 붙을 걸로 예상을 해보고 있어요. 전체적인 그림은 계속 하방을 보고 있다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내려갔다가 또 올라오면은 괴롭히러 오지 마세요. 5교시 마칠게요. 6교시입니다. 범퍼카. 우리들이 첫 차를 살 때 주로 어떤 차를 사죠? 범퍼카라고 하죠. 흔히 어디에 주차를 하다가 때려 박아도 아깝지 않은, 보통은 그런 차를 첫 차의 연습 기간으로 중고로 구매를 많이 합니다. 운전 미숙을 감안한 차를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 매매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는 분들이 계신 듯해요. 내가 첫 차를 사는데 연끌을 해서 벤츠를 구매를 했다면 내 운전 미숙으로 그게 전손이 됐을 때 이 연끌이기 때문에 다음 차를 사지를 못합니다. 첫 번째로 내가 정말 좋은 멘토를 만난 것 같다는 생각으로, 두 번째 초기 승률이 좋다는 이유로, 이러한 자신감에서 큰 꿈과 욕심을 가지고 너무 큰 베팅을 하지 않으셨으면 해요. 아마도 여러분들의 차트 인생은 긴 시간을 지나쳐야 진리란 걸 깨달아 갈 거고, 여러분들이 이쯤에 위치하고 있다면은 내가 다양한 패턴과 이 비트코인 세력질의 본질을, 그러니까 미친 무빙 말이죠, 그런 것들을 다 경험하기 전까지는 뒤가 없는 매매는 지양하는 걸 권한다는 얘기예요. 늘 영상을 올릴 때마다 레퍼럴 꾼이니 네가 매매에서 잘 벌면 레퍼럴을 왜 하느니, 저도 레퍼럴을 하고 있음에도 우리 구독자분들이 큰 시드를 넣으면은 저한테 이득이겠죠. 하지만 이거 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최대 대회 정도만, 300테더짜리 그런 거 참여하는 시드 대회 있죠. 그 정도만 해서 시드를 불려나가는 경험 매매를 가장 중시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예언을 해주고 그게 적중을 해주는 유튜브를 맨날 찾아다닐 겁니다. 멘토로 삼으실 거고요. 하지만 저는 사고 사례를 좀 더 풍부하게 얘기해 줄 수 있고, 이런 수익을 보는 목적보다는 시드를 방어해주는 매매, 이런 멘토를 만나셔서 부디 이 기간을 끝까지 채우는데 목적을 삼으셨으면 좋겠어요. 결국 예언은 언젠가는 운칠기삼의 영역을 벗어나지 못하고 꼬꾸라질 확률이 높습니다. 저에게 욕을 하시는 분들도 그 나름의 소중한 인생이 있을 거예요. 이 판은 많이 위험합니다. 저 또한 수없는 손실을 봤었고 그걸 최대한 전달해드리려고 앞으로도 노력을 할 거예요. 예전 영상에서도 언급을 했었는데, 오락실 가서 끝판을 깨고자 한다면 10,000원짜리 지폐 한 장을 들고 와서 하루에 정복하려고 하시기보다는 100원짜리 동전 100개로 빌드업을 해가는 루틴을 가져가시는 걸 늘 강조를 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매월 반복되는 4개 대회에 동시 참가 중이고, 구독자분들과 함께 매매를 진행하면서 관점, 타점 공유와 함께 한 달 기간의 누적 수익률 페이스를 맞춰가는 운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보기 쉽게 빨주, 노초 계정으로 구분지어서 컨셉을 다르게 스윙, 단타, 해칭, 알트 모든 방식을 다 쓰고 있어요. 팔로우 해주신 구독자분들 또한 운영을 하는 훈련을 거쳐서 다음 달부터 다 랭킹창에 도배를 시킬 겁니다. 누구보다 빠르게 시황을 접하는 방법은 구독과 전체 알림 설정입니다.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와 댓글도 부탁드릴게요. 강요는 아니고요. 우진아, 네가 개가 되었나?